이온결합 물질하고 고무결합 물질의 성질 보면은, 자, 일단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이랑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 이온결합 물질은 중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얘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안 해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고 뭘 만드냐면은 어떤 특정한 결정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온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수많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 입체 구조의 결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 양이온이 있으면 이 양이온 위에 음이온, 그 다음에 양이온 아래도 음이온, 뒤, 앞, 옆, 양쪽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음이온 옆에 또 다시 양이온이 붙고, 그 위에 또 다시 음이온이 붙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정육면체를 쌓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빈 공간 없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걸 이제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보통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이온 결정, 이런 식으로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 결합을 할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결합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중성이기 때문에 양 플러스 전하의 전체 플러스 전하량하고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도록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온의 전하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이렇게 존재하고, 음이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1가 음이온, 2가 음이온, 3가 음이온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반대 전하량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경우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되지만 1대 1로 결합을 해주면 되지만, 전하량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둘의 합이 0이 되게 한쪽이 배수가 돼서 결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결합을 할 때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1가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이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둘 다 1가 1가잖아요. 그쵸?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 1로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염화 칼슘 같은 보면, 칼슘은 2가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1가 음이온에 해당이 되니까 전하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러니까 합이 0이 되려면은 한 개당 몇 개가 결합을 해야 돼요? 2개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가 2가 돼야 합이 0이 되니까, 그래서 CaCl2다 이렇게 써주죠. 그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3가 양이온이고 2가 음이온이니까 합이 0이 되려면 어느 한쪽만 정수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몇 대 몇으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따라서 얘는 2개, 3개. 그래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래서 합이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Al2O3 이런 형태로 이온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들이 결합할 때는 항상 어떻게 결합해야 된다? 합이 0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결합을 하게 화학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들을 보면은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 성분이죠. 염화칼슘, 제설제로 사용이 되고,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기도 하고요. 달걀 껍데기 또는 석회, 석고라고 하는 거예요. 주성분. 수소나 마그네슘은 제산제, 주성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온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일단은 얘네들은 비금속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분자를 이루고, 결국에는 이 분자 간 인력으로 물질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 그러니까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 분자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모여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보통 물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분자 하나를 이루고 그 분자들끼리의 인력으로 다시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든 액체로 존재를 하든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든 보통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분자 상태가 되면은 인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예, 서로 분자 간 인력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서 보통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간혹 가다가 조금 아주 분자량이 크거나 해서 인력이 세지면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기체로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 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이 분자들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물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자 간 이 공유 결합력은 대단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원자 간 공유 결합력은 강력한데, 이 분자 간 인력 자체는 어떻게 돼요? 되게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온 결정,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구보다는 분자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보다는 더 훨씬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은 뭐 질소,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과자 봉지 충전재로, 뷰테인, 부탄가스라고 하죠. 휴대용 가스레인지 난로.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는 에탄올,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이고, 뭐 물도 마찬가지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고,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이 돼요? 공유결합 분자성 물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온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각 물질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되는 성질들이 있는데요.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이온결합 물질은 뭘 가지냐면은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띤 이온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끼리 워낙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제한이 돼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자, 무슨 상태가 되면은 수용액 상태나 또는 무슨 상태가 됐었을 때, 액체 상태가 됐었을 때, 여러분들 수용액 상태랑 액체 상태는 달라요. 수용액 상태는 어디에 녹인 거예요? 물에 녹인 거고, 액체 상태는 직접 가열해서 용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설탕물은 물에 설탕을 녹인 거죠. 그러니까 혼합용액이지만, 설탕 용융액은 직접 가열해서 달고 날 때처럼 녹여버린 거를 용융이라, 액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가 됐었을 때는 이온의 결합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상태에서도 있냐면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고체 결정 상태로 있었을 때는, 고체 상태로 있었을 때는 결정 구조를 이루면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를 결합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동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에 녹여버리면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은 대체로 물에 잘 녹아요. 자, 왜 물에 잘 녹냐면, 물은요, 여러분들 H2O가 이렇게 약간 구분형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수소 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결정을,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버리면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산소 쪽이 이렇게 둘러싸 버려요. 이렇게 산소 쪽이 둘러싸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둘러싸냐면은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소 쪽이 이렇게 얘를 둘러싸 버려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각 이온을 잡아 끄는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얘네들을 떼어내고 이온 입자끼리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요거를 용매화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이온을 둘러싸서
물이 용매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화라고 해요. 수화. 물이 입자를 둘러싸서 물 안에 녹아 들어가는 상태를 수화라고 합니다. 물이 용매인 경우. 이거는 전하를 띤 입자인 경우에는 이런 수화 현상들이 좀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자, 전원을 연결해 주면은 플러스 Na 플러스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으로,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온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은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처럼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해질이라고 불러줘요. 전해질. 자, 그러니까 단순히 물에 녹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에 녹아서 뭐가 돼야 돼요? 이온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야 바로 뭐가 된다? 전해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네,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보면은 공유결합은 물질 대부분이 고체 상태에서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얘도 중성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고체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누구는 흐르냐면 탄소로만 돼 있는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흑연만 좀 예외고, 물에 녹아도 녹는 것과 용해가 되는 것과 녹아서 뭐가 되는 거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이온화가 되는 거는 아예 별개의 개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녹기는 하나 얘는 중성인 분자로 존재한다. 즉 뭐가 되지 않는다? 이온화 되어 전하를 띠지 않아요. 이온화가 돼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보면은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끼리 아주 다닥다닥 붙어서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물에 녹이면 물에는 녹아요. 그러니까 수화가 일어나서 용매화는 되는데 얘가 이온 상태로 나눠져서 전하를 띤 입자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일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HCl, 그다음 뭐 HNO3, H2SO4, 그다음에 뭐 NH4OH, 자 이런 식으로 산 또는 염기성을 띠는 분자는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되어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자성 물질, 즉 공유결합 물질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다 안 흐르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100% 다 안 흐르는 건 아니고 일부 공유결합 물질 중에 이렇게 염화수소, 염산 또는 질산, 황산, 수산, 암모늄처럼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분자는 이온화가 돼서 전류를 흐르기도 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온결합 물질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온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분자성 물질인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뭐가 없다?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 않는다. 유일하게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성 물질은 어떻게 된다? 예,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를 하지만 물에 녹는 용해와 그 다음에 이온화가 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두 개를 일치시키면 안 돼요.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X55, 예, X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체 전화량의 합이 얼마가 되게? 합이 0이 되게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고체 상태하고 수용액 상태가 아니라 고체가 아니라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하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OOX죠. 포도당은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온결합 물질. 여기서 이온결합 물질인 거는 누구예요? 이온결합 물질인 거는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는 황산구리, 염화, 칼슘이 이온결합 물질이고, 고온결합 물질인 거는 물, 에탄올, 설탕. 얘네들이 고온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와 나는 염화 나트륨하고 설탕 중에 하나다. 이제 가 같은 경우가 설탕에 해당이 될 거고, 나처럼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격자 모양으로 붙은 결정을 나타낸 나가 염화 나트륨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가는 설탕이고 나는 염화 나트륨이죠. 고체 상태에서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죠. 수용액 상태에서 가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나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5번은 표는 물질 가와 나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염화칼슘과 포도당 중에 하나이다. 자, 염화칼슘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포도당은 고결합 물질이에요. 따라서 고체 상태는 둘 다 없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있는 얘는 나가 뭐에 대해야 돼요? 염화칼슘 CaCl2고 얘도 어차피 없습니다. 그죠? 가가 포도당에 해당이 되겠죠. 포도당은 고체고 수용액이고 둘 다 이온이 안 되니까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와 나의 이름은 포도당, 염화칼슘, 기억은 없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보자. 1번은 자, 기억만 맞죠. 자,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쪽 비활성기체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온에서 2원자 분자가 아니라 1원자 분자예요. 단원자 분자라고도 하고 1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진 거는 누구만 그래요? 네온하고 아르곤만 그래요. 헬륨은 1쪽의 원소이기 때문에 몇 개만 채워졌어요? 2개가 채워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3.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면은 원자 A부터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꽉 찼죠. 8개가. 그쵸? 2주기 18쪽 원소인 누굽니까? 네온. B는 몇 개예요?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6쪽 원소죠. 그쵸? 그럼 누구? 산소. C는 3주기 1쪽 원소니까 나트륨. 이렇게 되겠네요. A는 2주기 18쪽 원소다. 맞죠? 그 다음에 B2-의 전자 배치. 여러분들 B2-가 되면 얘가 옥제시 된 거잖아요. 그럼 전자 몇 개를 얻어요? 2개를 이렇게 얻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랑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B는 O2-가 되고 이온이 되면 얘는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Na+가 되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 결합이니까 B와 C는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한다.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1, 5번에 3, 그 다음에 6번은 4, 7번에 3,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2, 그 다음에 11에 5, 12에 3, 13에 2,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화합물 A, B와 C, B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는 지금 공유 결합으로 결합을 했죠.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얘는 이온 상태로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 이렇게 되겠네요. C, B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그쵸? 예. 따라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죠? 그 까닭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를 하여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원자 A, C가 각각 원자 B와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 가와 나를 생성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얘는 A는 누구냐면은 1주기 1족 수소예요. B는 원자번호 8번 산소예요. C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에요. 그럼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할 거고, 나는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했으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를 생성하는 화학결합의 종류, 그 까닭은 여기 방금 설명했죠. 공결합이니까 뭐와 뭐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온결합인 이유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 간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질문이 있어요? 15번까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뒤에 실력업 1번은 3, 2번에 5, 3번에 5, 그 다음에 4번에 3번입니다. 질문, 실력업 질문 없으세요? 네.